네, 안녕하세요. 코난거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릭 오디오, 다시 올릭 오디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릭 오디오 하면은 진공관 앰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친숙하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역대급 진공관 앰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그 브랜드 중에 해외에서 이름을 많이 날린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뭐 에이프릴 뮤직 있었고요. 최근에는 하이파이 로즈가 또 엄청난 또 강세기도 그렇죠. 하고 디지털 쪽 분야에서. 근데 진공관 오디오 브랜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공관 브랜드 중에 해외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뭐 호평을 받았던 브랜드는 올릭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크리티컬한 하이엔드 오디오 파일들을 위한 그 매거진, 스테레오 파일에서 2012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서 2014년도, 그때까지 계속 스테레오 파일에서 이제 추천기기를 매년 2번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봄과 가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계속해서 A 클래스에 등재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T1500, 그렇죠. 300B 싱글 인티 앰프였고요. 네. 그리고 B 클래스인가에는 이제 T1800이라고 네. EL34를 쓴 또 인티 앰프가 또 오르고 그래갖고 네. 그때 요즘 말로 하면 약간 그걸 보면서 국뽕. 그렇죠. 야, 우리나라 진공관 앰프가 A 클래스, 뭐 B 클래스 막 그렇죠. 올라가니까 네. 그때 정말 큰 화제를 모았었어요. 그렇죠. 진짜 스테레오 파일이나 뭐 앱솔루트 사운드나 뭐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그 해외, 그 유럽이나 영국이나 뭐 미국권 이쪽 외 비영어권 국가들에 대해서 제3세계 그렇죠. 이쪽 제품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상당히 좀 인색한 편이고 그래서 뭐 리뷰 같은 거는 뭐 광고를 하면은 써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사의 그런 매거진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그 추천기기 목록이나 올해의 기기 이런 데는 안 낍니다, 솔직히. 그렇죠. 일본 제품들이 그나마 아시아에서는 조금 선전하는 편이고, 그런 데에서, 추천기기에서 그 가장 높은 동급인 A 클래스에 올렸다는 거는 사실 그 해외 매체에서 거의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호평은 다 해줬다고 봐도 돼요, 사실. 그렇죠. 저도 그때 이제 이 T1500을 사야 네. 되나.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올릭하고 이렇게 어떤 교류가 있었던 때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워낙 그 스테레오 파일에서 칭찬을 너무 잘해주니까 네.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면은 네. 이 올릭에 대한 관심도가 진짜 상종가를 쳤죠, 그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올릭을 처음 접한 게 딱 이 모델의 오리지널 버전이었어요. 오리지널, T1500. 이거는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T1500 MK2라는 버전이고 오리지널은 그냥 T1500이잖아요. 그렇죠. 그 오리지널 버전을 처음 듣고 이제 스피커를 여러 가지를 좀 매칭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300B 싱글이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뭔가 다른데 뭔가 특별한 뭔가를 심어놓은 게 아닐까? 그렇죠. 약간 그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좀 제가 그때까지 들어왔던 300B 싱글의 소리와는 정말 천양지차의 네.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나는 게 스테레오 파일에서 T1500을 리뷰하면서 300B 싱글로 말로 5번을 들 수 네. 있다. 네. 그게 이제 딱 문구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갖고서 이제 그때 올릭 그 시청실 가고 그 박강사 사장님이 진짜 말로 5번을 딱 틀어주시는데 네. 그때 이제 물론 이제 감도가 되게 센 그 플레인지 스피커였는데 네. 정말 정신이 쏙 나갈 정도로 네. 엄청난 파워를 자랑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후로 뭐 상당히 또 많은 신제품들이 많이 또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DAC라든가, 뭐 포노앰프라든가, 뭐 인티앰프라든가, 뭐 모든 제품군이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또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올릭이 이제 라인업을 많이 확장하면서 뭐 카트리지도 있고, 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케이블로도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네, 종합 오디오 메이커로 좀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올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각설하고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드리고 또 음질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일단 T1500 MK2입니다. 원래 T1500이 올릭의 어떤 대표적인
예,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모델의 MK2 버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올릭의 뭐 여러 가지 기술들 에센스가 딱 인티앰프에 딱 그렇죠. 예, 녹아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올릭의 시그니처 디자인은 버리지 않고 예, 그대로 가져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 입력 셀렉트 예, 노브가 있고요. 우측에 보면은 이제 볼륨 노브가 마련되어 있고요. 볼륨 노브는 이게 요즘에는 사실 오디오 메이커들이 앰프에서 이제 디지털 볼륨도 많이 활용하고 예, 그런 거는 있는데 여전히 아날로그 볼륨 그렇죠. 어테뉴에이터를 사용한 볼륨을 사용하고 있어요. 41단 은 접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뭐 포텐셔미터 이런 저항 교차식으로 저항 비로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네. 얘보다 이제 좀 더 발전을 한 게 이제 61단 정임피던스라고 그래갖고 네. 더 성능을 높인 게 이 상위 모델들에는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그 L로 시작하는 프리앰프에는 네. 61단 좀 더 업그레이드된 볼륨단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이겠지만 약간 오렌지빛, 네, 좌우측에 아주 예쁜 커런트 미터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진공관의 그 상태를 알려주는. 그렇죠. 출력관의 상태를 네.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이게 진짜 트레이드 마크예요. 여기 보이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침리, 네. 진공관 이제 보호하는 이 침리와 이 커런트 미터는 진짜 이 외관상에서 보여주는 올릭의 네,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공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게 좌우측에 크게 김 편장님 말씀하신 이게 침리라는 예, 침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300B 진공관이고요. 좌우 채널당 하나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면 이게 뭐 배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오리지널 버전하고. 그렇죠. 예, 이게 초단관, 예, 그 다음에 뒤에 드라이브관. 그렇죠.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초단 쪽에 어떤 진공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모델에서는 복합관을 이제 채널당 한 발씩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합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안에 초단관하고 드라이브관 역할을 하는 관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복합관이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3극관에서는 초반에 전압 증폭을 하고 네. 그 5극관이 들어있는 거는 뒤에 출력관을 드라이브하고 그래서 하나리 한 채널에 초단하고 드라이브관 역할을 겸한다 해서 복합관이거든요. 그래서 PCL86 그 복합관을 썼는데 네. 이제 이 MK2가 되면서 초단하고 네. 드라이브관을 나눴어요. 다른 형번의 진공관은 나눴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초단관에는 아까 이제 코난이 말한 것처럼 6SL7이라는 쌍삼극관. 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관에는 역시 마찬가지 쌍삼각극관인 6SN7. 네. 그러면 양 채널을 드라이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쌍삼극관을 쓴 거예요. 네. 하나에 쌍극관이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각각 좌우 채널을 이제 담당을 하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은 왜 초단에 6SL7을 쓰고 드라이브관에 6SN7을 썼는지 네. 그게 상식적으로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네. 그거를 한번 찾아봤더니 6SL7이 같은 쌍쌍극관이지만은 전압 증폭률이 70으로 6SN7보다 높아요. 얘는 20인데 네. 얘가 70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단에서 이 인티앰프가 필요로 하는 전압 증폭 네. 개인을 다 확보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이 인티앰프에서는 35dB, 35dB인데 그러니까 그걸 다 확보를 하려면은 전압 증폭률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USL7을 초단에 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이시면은 이 조그만 박스가 네. 있잖아요. 이게 인터스테이지 트랜스죠. 귀엽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귀엽고 작지만은 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음질적인 거나 어떤 파워 드라이빙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출력 트랜스와 함께 이 올릭 앰프의 어떤 시그니처 그렇죠. 설계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인티앰프에서 제가 지금 파워앰프도 A1500 네. 저거는 좀 오래 전에 나왔던 모델이 2004년에 나온 건데 네. 초단하고 드라이브관을 복합관을 쓰고 있거든요. ECL805라는. 근데 이 드라이브관 다음에 역시 인터스테이지를 트랜스를 넣었고 출력관인 300B를 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하는데 인터스테이지 트랜스가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커패시터 저항 커플링보다 유리한 게 일단 커패시터하고 저항이 들어가면 음질을 갉아먹잖아요. 네. 그렇죠. 음질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거를 없애고 그러니까 신호 경로상에서 트랜스가
그러니까 트랜스라는 건 결국 1차 건선에서 2차 건선을 건너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이즈라든지 음질을 뭐 갉아먹는 그런 요소를 없앨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보다 더 출력간인 300B를 더 강력하게 좀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이점 때문에 네. 좀 인터스테이지를 쓴 거고요. 보통 300B 싱글 클래스 A로 하면 한 8W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증문관 특히 이제 올리게 300B 싱글 그 앰프는 10W. 그렇죠. 파워 앰프 같은 경우는 12.5W까지 나오거든요. 그 비결이 이 인터스테이지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300B 싱글로 10W면은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이게 보통 한 7W, 8W로 이제 끊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더 올리면은 찌그러지니까 음이. 예, 예. 근데 지금 안정적으로 10W까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렇게 파워 드라이빙 되는 거 보면 이게 어떤 올리기 기술력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코난이 말한 것처럼 또 하나는 이 양 사이드에 있는 출력 트랜스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이제 그 코어를 이 니켈 계열 합금인 퍼멀로이를 쓰거든요. 네. 얘가 이제 그 자석이 됐다가 안 됐다 하는 그 초투자율이라는 네. 그 특성이 너무 좋아갖고 그러니까 얘네 신호가 가자마자 코어가 딱 자석화가 돼갖고 좀 더 강력하게 네. 뒷단에 이제 그 스피커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그만큼 이 초투자율이 높으면은 1차 건선을 조금만 걸어도 네. 그 자력값은 L값이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감으면은 그만큼 외율이 높아지는데 이걸 적게 감아도 똑같은 L값이 나오니까 그만큼 음질에서 유리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올릭은 퍼멀로이 니켈 계열 합금을 지금 네. 출력 트랜스 코어로 쓴다. 네. 하고 사실 올릭이라는 그 사명도 올 니켈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인터스테이지 트랜스하고 니켈 그 퍼멀로이 출력 트랜스가 네. 모조리 집약된 게 바로 이 T1500 네. NP2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오리지널 모델하고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리지널도 물론 이제 퍼멀로이 코어 네. 트랜스를 썼지만은 그 코어를 좀 더 크기를 키웠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원부 이 전원 트랜스도 용량을 좀 더 키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침리 디자인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네. 초단간 드라이브관 구성도 확 바뀌었고요. 네. 사실 옛날에 정말 뭐 반세기 전, 막 이런 그 이상, 그 전에는 사실 싱글 300B 같은 경우는 정말 대구경에 감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스피커들, 그런 스피커들에 매칭해서 쓰던 그렇죠. 예, 그런 앰프였었죠, 사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300B 싱글로 매칭해서 들을 만한 스피커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근데 정말 요즘 하이엔드, 하이파이 스피커에도 매칭해서 쓸 수 있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직렬 삼극관. 그렇죠. 예, 그거의 탄생이다. 올릭의 가치는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애호가 시절 때부터도 저는 예. 올릭이 이 대한민국 오디오 씬에 이 미친 영향은 정말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국내에서 오디오를 즐기는 사람도 정말 믿고 들을 만한 브랜드가 하나 생겼구나 했던 그 자부심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뒤쪽에 보면은 입력단은 RCA가 4조 예,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XLR 입력도 받습니다. 예, 그리고 프리아웃 출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 파워앰프를 매칭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스피커 출력 쪽은 이제 한쪽 지원하는데 그 8옴, 4옴 예, 그걸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뒤에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스피커 임피던스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원 스위치는 앞쪽에서 봤을 때 우측 사이드 패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음질 들어보면서 이 제품의 성능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매칭은 일단은 스피커에서 저희가 간만에 예. 김편님의 애장기 드보어 피델리티 오랑우탄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스기로는 소모디오의 SMS 200 울트라, 그 다음에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M 스케일러, 그 다음에 DAC로는 마이텍 맨해튼 2 DAC 이렇게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3곡 정도 언제나처럼 틀어드리면서 음질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much late this evening. They're talking about a holiday fast. She's through with the cooking and the cleaning, and the sun rises and the sun sets down again. She's a mama and a grandma and a widow.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사라 K의 곡인데요. 이 오랑우탄 스피커는 저도 이제 김편님이 자주 들으니까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드보 피델리티로 들어본 그 소리 중에 이게 올릭으로 듣는 소리가 가장 좀 특이하다랄까요? 예. 소리가 일단은 뭔가 꾸밈이 없어요. 아까 막 이제 녹음하고 뭐 그 들어보면서도 김편님하고 얘기했는데 정말 뭔가 윤색시키고 뭔가 소리를 이렇게 예쁘게 포장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소리가 정말 이렇게 콸콸콸 네. 정말 이렇게 정직하다랄까. 오히려 이게 정말 이렇게 생생하고 꾸밈 없는 소리가 아닐까. 네, 그런 느낌이 가장 크게 들어요. 예, 그러니까 좀 원시적이다 뭐 이런 예. 느낌이잖아요. 예. 이게 음의 어떤 뭐 맨얼굴 민낯일 수도 있고 네. 음이 딱 탄생하는 순간에 그 원시적인 촉감, 감촉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300B가 원래 방열이 아니고 직열 삼극간인 그 이유도 크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필라멘트에서 곧바로 달궈진 전자가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네. 직열이니까. 네. 그런 어떤 원시적인 이미지 때문인지 음 하나하나가 막 용암처럼 끓으면서 저한테 막 달려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아까 코나님하고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무대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 확 다가서죠. 딱 다가가고 딱 버티고서 나의 음의 질감을 한번 느껴봐. 내 목소리에 네. 뭐 이런 걸 느껴봐 하는 식으로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참 특이한 네.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이렇게 리뷰를 많이 하고 네. 여러 이제 하이엔드 뭐 이런 거하고 막 비교를 해보니까 이 지금 오랑우탄과 T1500의 어떤 조합만이 갖는 네. 시그니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개성이 여러 면에서 뭐 음색이나 음장이나 뭐 디테일 여러 면에서 개성이 굉장히 특출한 예, 그런 앰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곡 예, 클래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앨리스 사라우트와 예, 올라퍼 아르날즈가 함께한 쇼팽 녹턴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이것도 딱 들어오면은 요즘의 하이파이 앰프로 듣는 예, 드보 피델리티 사운드와 상당히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몇백 년 된 스트라디바리 그 바이올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하이엔드 뭐 제품들로 이렇게 들으면 상당히 현대적이고 맞아요. 물론 옛날 그 오래된 그 바이올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올릭 앰프로 바꿔서 들어보면 무슨 데카 시절 막 그때 막 녹음을 듣는 것 같은 더 옛날 시절에 녹음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장기 같은 게 없고 예. 진짜 이 곡에서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 생각 이상으로 그 피아노의 어떤 저음 같은 거 아, 네. 그리고 바이올린의 고음 이런 게 네. 그냥 어디 하나 이렇게 약해지거나 연해지는 거 없이 예. 똑같은 채도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역 밸런스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고음하고 중음 저음이 똑같은 색채감, 채도를 갖고서 막 다가서는데, 그러니까 아까 첫 곡처럼,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음원에 갖고 있던 어떤 맛일 수도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라 좀 그런데 이게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일반적인 하이엔드 사운드가 막 만년필로 멋지게 이렇게 모양 내서 쓴 막 그런 필기체라면은 이 올릭으로 듣는 이 소리는 진짜 한지에다가 붓으로 일필휘지로 딱 그렇죠. 내가 알기에 진하게. 네. 그런 소리?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흔히 300B 싱글 쓰면은 고음이 뭐 하늘하늘하고 뭐 맑고 투명하고 네. 뭐 이 창호지에 부는 한겨울에 부는 그 예. 서리 맞은 그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막 그럴 것 같은데 네. 또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최소한 이 올릭 T1500에서는 절대 그런 고음이 아니고요. 네. 이 고음이 팍 올라가면서도 그 에너지를 잃지 않는 그러면서 고음에서도 냉기가 보다는 좀 온기, 따뜻함이 계속 도사리는 네.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곡, 들어보겠습니다. Weight of love on my shoulders. I thought that it would be easier than this. I thought my heart had grown colder. But the warmth of your kiss I can't dismiss. Though my past has left me bruised, I ain't hiding from the truth. When the truth won't let me lie right next to you. But it's holding on and it's holding strong. Even though I tried to make it, played the part, but I can't fake it. It keeps holding on and it's holding strong. Even though I tried to break it, heaven knows that I can't shake it. Oh. 네, 세 번째 틀어드린 곡은 그레고리 포터의 홀딩 온이라는 곡인데요. 재즈의 어떤 리듬감 이런 것들 아주 뭐 빠르고 막 급박한 리듬을 표현하는 곡은 아니지만 이런 곡만 들어봐도 이게 뭐 더블 베이스 워킹이라든가 이게 리듬 파트의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소리가 좀 무게감이 있어요. 확실히 무게감이 있고 소리가 그러니까 얇지 않고 좀 두터운 편이에요. 평균적인 어떤 앰프의 뭐 그런 것들 요즘 하이파이 제품 듣다가 이렇게 들어보면 좀 더 두께감이 있고 되게 묵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300B 싱글에서 이런 느낌을 갖는 거는 사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예. 저는 그런 음색적인 것도 이제 100% 동일하고요. 예. 또 하나 이 곡에서 느낀 거는 저는 그 아까 리듬감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이 타이밍 감각이라고 예. 그럴까 어떤 스피드라고 그럴까 왜 진공관 앰프면 좀 굼뜨고 대충 오버랩 되면서 뭐 네. 낭만적인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자기가 분들이 적당히 많죠. 엇박 내면서 뭐 이렇게 맛깔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상당히 딱 맺고 끊는 예. 그 타이밍 감각이 정말 좋은 앰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펙상으로도 이제 20kg 그 고주파에서도 방향파 딱 스퀘어 웨이브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얘는 그 타이밍 감각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대역 밸런스는 물론.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20kHz가 신호가 들어와도 예. 곧바로 반응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모나게 딱딱 예. 치고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예. 그런 면에서 이 곡에서 어떤 리듬감, 타이밍 감각, 그 어떤 음의 정확도 네. 이런 거가 오히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올리게 네. 앰프의 또 다른 시그니처 이슈다.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출력 소자가 뭐 진공관이냐 트랜지스터냐 이거와 관계없이 어쨌든 이게 싱글 구성이냐 아니면 푸시풀이냐 그리고 그렇죠. 뭐 싱글 엔디드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설계의 어떤 뭐 공통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설계의 설계를 이제 구분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싱글 구성인데 싱글 구성의 어떤 그런 장점들 예를 들어서 뭐 크로스오버 왜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10W지만 또 이렇게 네. 당당하고 추진력이 또 있는 뭐 이런 리듬감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강점들이 많이 결합돼서 굉장히 좀 뭐 순도도 높고 그다음에 되게 힘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러니까 음색과 힘의 좀 양립 네. 예 그런 것들을 이뤄내지 않았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출력 앰프의 장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T1500 MK2 같은 경우는 10W 그러니까 이건 욕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퍼스트 와트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그 1와트 네. 그 품질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좀 감도가 높은 스피커랑 이 10W 300P 싱글 클래스 A 앰프랑 딱 조합을 하면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자기만의 어떤 네. 그 사운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 T1500 MK2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올리게 앰프들을 저희가 리뷰를 해오고 있는데 이 외에도 뭐 라인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근데 확실히 제가 처음에 들었던 제품이어서 그런지 물론 후속 제품이니까 MK2 버전이라서 좀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좀 달라지고 향상된 뭐 그런 퍼포먼스가 있지만 원래 처음에 들었던 그 올리게 사운드 예, 그게 다시 기억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예, 리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